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2차 전지 리튬 양극재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종목군들을 고르고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 종목 하나로 끝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장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열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혜를 보고 있지 못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이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전부 다 압축시켜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 번씩만 체크한다고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인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누구나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2차 전지 리튬 양극재 수혜주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전에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아셔야겠죠. 일단 16년 만에 코스닥에서 황제주가 탄생을 했죠. 사실 100만 원을 에코프로가 몇 번씩 넘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100만 원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큰 손실을 보는 등 현재 비상이 걸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에코프로에 대한 올해 초의 공매도 잔액은 540억 원 수준에서 올해 7월 초에는 1조 2,509억 원으로 약 23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에코프로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에코프로 이거 거품이다라고 판단했던 헤지펀드 운용사에서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했던 건데, 지금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쇼 커버링까지 같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 외국계 운용사는 에코프로를 저격하기 위한 특별팀까지 만들어서 공매도에 나섰지만 큰 손실을 봤다라고 발언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들의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겠죠. 자, 근데 2차 전지 종목이라고 다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코스피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최근 3개월간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군들 10개에 대한 평균 매수가와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정리한 그래프표입니다. 코스피 상장사를 보면은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엔솔 등등등 쭉쭉쭉 있는데,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산 상위 10개 종목군들 중에서 수익률이 나오는 게 없죠. 포스코그룹 두 개를 제외하면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어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루닛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과 그다음에 루닛 별도로 제외를 하고요. 포스코 그룹을 제외하면은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PER이 700배인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슈로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봤다시피 코스닥 3개월 순매수 1위가 LNF입니다.
개인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7.33%, 거의 마이너스 20%에 가까운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개월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2차 전지입니다. 그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과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그룹만 현재 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셨죠. 결국에는 증시 상승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에코프로 그룹 종목과 포스코 그룹 종목의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공통점은 명확하죠. 바로 수직 계열화입니다. 원래 이 양극재의 대장주로 불리던 LNF가 배터리 랠리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LNF만의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LNF에 대한 주가 부진에 대해서 다른 양극재 기업에 비해서 더딘 원재료 수직 계열화와 낮은 소재 내재화율이 문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NF가 현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올해 3월에 리튬 합작사 설립을 위해서 MOU도 체결하고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LNF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LG 엔솔에 대한 의존도가 문제입니다. 올해 전체 매출량의 80%가량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발생하거든요.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LNF가 아닌 또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양극재를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뭐 포스코 그룹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러한 기업들에서 양극재를 받기 시작하면은 LNF는 그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단가 차이가 현재는 크게 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만 이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단가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현지 수직 계열화가 내년부터 현실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캐나다에서 양극재 증설 본격화에 따른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과 현지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계획이 내년부터는 현실화가 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재료, 그다음에 중간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양극재에 대한 마진을 높이고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에 대한 수직 계열화라는 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사실 다운스트림에서 업스트림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따른 마진율이 많이 나옵니다. 즉 그만큼 내재화를 했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거겠죠. 2027년도 양극재 생산 능력의 45%가 해외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수산화 리튬을 해외에서 자체 설비를 통해 변환해 사용하는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의 가장 대표적인 고객사인 삼성 SDI의 2차 전지 물량이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캠7 신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양극재 출하 강세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말고도 SK온과도 계약을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 LNF에 비해서 고객의 다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업이겠죠. 자, 에코프로만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가 돼서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날까요? 당연히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인데 리튬 염호나 이러한 리튬에 대한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코 그룹이 2030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매출이 62조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리튬, 니켈, 리사이클링,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등 차세대 소재까지 여러 가지에 대한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리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코 그룹 소재 사업 중에서 핵심 부분인 리튬 사업이 2025년도부터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수입한 광석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 필라 리튬 솔루션은 4분기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하고요. 광양에 1공장과 2공장을 건설 중인데 다가오는 10월 그리고 내년 2월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즉 얼마 남지 않은 일정을 갖고 있죠. 올해 10월과 내년 2월이라는 얼마 남지 않은 일정도 갖고 있고요. 여모에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 아르헨티나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이 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모에서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게 강점이 뭐죠? 가격이 저렴합니다. 즉 여기에 따른 여모에서 생산한 리튬에 대해서는 마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그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자 니켈과 리튬 인리 호주 배터리 협력 남미 광물 카르텔 속도라는 뉴스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배터리에 대한 수직 기여라 리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앤서니 호주 총리는 시드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리튬뿐만 아닙니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등을 포함해서 남미 국가들이 오펙식 카르텔을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재, 광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해서 자기들끼리 가격을 단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직접적인 광물 수출 통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유화 정책도 잇따라 발표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리튬 쇼티지 아니냐, 리튬 국유화로 가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광물의 시세가 떨어지면은 수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카르텔을 구성해서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오펙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기름이 부족한가요? 땅에 묻혀있는 석유의 양은 충분하지만 그 석유의 양을 많이 뽑아버리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지금 공급량 대비 리튬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무작정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따른 가격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하락을 통제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용 생산량 그리고 리튬의 필요량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리튬의 탑재량과 2차 전지 생산량에 대한 그래프가 거의 일정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 유지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리튬에 대한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하는 수직 기여라 리튬에 대한 확보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이나 아니면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리튬을 갖고 올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한 상황이고 수직 기여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압박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중국에 대한 공급망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리튬에 대한 내재 화율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시면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리튬 내재 화율은 20%대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기준에서 리튬의 내재화 수준이 거의 60%에서 70% 수준까지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80%에 육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부터 포스코 그룹이 주가에 대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격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상승률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의 핵심적인 재료가 바로 리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강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리튬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200만 대분의 리튬을 확보했죠. LG엔솔이 북미 시장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대규모 리튬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리튬 단일 구매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로 고성능 순수 전기차 20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물량으로요. 세계적인 리튬 생산 업체인 칠레 SQM과 7년간 10만 톤 규모의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7년이 지난 후에는 리튬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부터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달린다고 했을 때 7년이면은 그러니까 2029년, 2030년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수준급에 올랐기 때문에 리튬에 대한 공급망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년, 5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처럼 혹은 또 다른 기업들처럼 단기간 거래가 아니라 꾸준한 거래처,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지금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는 리튬 관련주가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부터 몇몇 종목군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재료 대비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종목 두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코스모화학 여러분들께 잘 알고 있는 리튬 테마주고요. 백색 안료인 이산화티타늄과 2차 전지 양극 소재의 주요 원료인 황산 코발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얘들은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신규적으로 투자했던 기업이고요. 우리가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도시광산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6월 탄산 리튬 생산 설비에 투자를 했던 코스모 화학이 2023년 말 올해 말에 증설 완료 시에 리튬을 1000톤 규모로 연간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에 대한 이슈를 받을 때 코스모 화학이 그 중심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양극재 코팅 그리고 도핑을 통해서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수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 양극재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얘네가 가장 메인적인 재료는 주요 계열사 미래첨단 소재가 바로 수산화리튬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고객사가 원하는 입도 사이즈로 수산화리튬 무수 포함입니다. 분쇄, 가공하는 우수한 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고요. 2024년도까지 대구에 수산화리튬 제조 공장을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시장에서 수산화리튬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이슈를 받았을 때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미래나노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비교적 상승률이 높게까지 나오지 않은 코스모화학과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리튬과 관련된 내용과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난 그거 알겠고 아까 말했던 기존에 약속을 했던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집 이거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이거 다운로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해당 자료를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놨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이폰이시면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면은 구글 플레이,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게 되시면은 여기에 설치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데 개인정보, 전화번호 적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같은 거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개인정보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후에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콘텐츠들이 있죠. 여기에 대한 콘텐츠는 총 3가지입니다. 급등 추천주가 있고요.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들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핵심 자료집을 공유하는 컨텐츠가 바로 여기 핵심 추천주에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 장 시작 전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뉴스와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는 그러한 컨텐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급등주 분석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급등주의 재료가 뭔지 그와 관련된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여기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있는 자료집은 여기 보시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을 하시면은 공지사항 3번째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집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평생 영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자료집이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누르고 종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